가 어딨어? 지난번에 안 주신다고 하시고 별 말씀 안 하셨다며? 그렇긴 한데 주실걸? 아니, 진짜 확실히 좀 해. 근데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며느리는 다 같은 며느리 아니야? 왜 차별하신대? 그게 형수님이 아무래도 엄마한테 잘하고. 뭐? 그럼 나는 잘 안 한단 소리야?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형님이 자기 권리를 못 챙기는 거지. 그리고 솔직히 요즘 환갑 누가 챙긴다고 100만 원씩이나 모아? 그건 그렇지. 아까 봉투 드리는데 너무 아까웠어. 솔직히 우린 형님네에 비해서 받은 것도 별로 없잖아. 100만 원이면 식탁을 바꾸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1세 정영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정 씨는 서로 주고받고 나누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정 씨뿐만이 아니라 남편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랬죠. 좋은 날 자식들에게 용돈을 줄 수 있는 것도 복으로 여겨서 아깝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 씨 가족은 서로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죠. 무슨 일만 있으면 돈 달라는 말은 그렇게 잘하는 아들과 며느리. 부모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은 100만 원, 200만 원이 우스운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어찌나 아까워하는지 산후조리원비를 500만 원이나 달라면서 명절엔 오지도 않고 환갑에 주는 용돈도 싫다는 아들 며느리. 그런 놈들에게 정 씨도 베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정 씨는 자식이 셋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딸이고 나머지 둘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고 정 씨도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직장에 다녔죠. 그래서 아이 셋을 키우면서도 남들보다 먹고 살만했습니다. 자식 셋을 결혼시킬 때 해줄 만큼 해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정 씨의 첫째 딸이 가장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도 하나 낳았죠. 딸이 낳은 손주가 정 씨에게도 첫 손자였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이라던가 병원비라던가 그런 것에 무지했습니다. 정 씨가 출산했을 때만 해도 보통 친정에서 몸조리를 했기 때문이었죠. 나 조리원에 들어왔어. 애기도? 또 사진 보내줘. 응. 근데 여기 비용 시어머니가 내주셨어. 박서방 통해서 보내셨더라고. 정말? 비싸다고 그러지 않았어? 200만 원 넘지. 아이고,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나도 생각도 못했는데 다들 시어머니가 내주는 거라고 그랬다고 하시던데. 정말? 그런가 봐. 나도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시어머니가 내주신 경우도 많더라고. 정 씨는 사돈에게 참 감사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나 큰 돈을 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테니 말이죠. 수고했어. 거기서 몸조리 잘하고 오고 나오면 시어머니도 맛있는 거 사드려. 꼭. 알았어.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병원비나 조리원 비용들을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내주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말이죠. 정 씨는 딸이 조리원에서 나온 뒤에 2주간 몸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결혼하고 큰며느리가 임신을 했을 때 그 당시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땐 정 씨가 친정엄마였지만 이제는 시어머니이기 때문이죠.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네. 정말? 아이고 좋겠네. 정 씨가 집에 놀러온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너 작년에 손주 봤잖아. 나? 그렇지. 너 그때 며느리 산후조리원 비용 내줬어? 우리 딸도 사돈이 내주셨거든. 나는 뭐 산후조리원 비용까지는 아니고 수고했다고 100만 원은 보내줬지. 그래? 다들 그 정도는 해주긴 하나 보네. 그런 추세라고 하더라. 나도 여력만 되면 더 해줬지. 다 형편껏 하는 거지 뭐. 주긴 주는데 참 이상하긴 하다. 돈 없으면 손주도 못 보겠네. 이상하긴 해도 어쩌겠어. 남들 다 해주는데 우리만 안 해주면 며느리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래도 넌 형편이 되잖아. 그건 정 씨도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가 않았죠.
정 씨가 며느리에게 전화해 말했습니다. 성훈이한테 200만 원 보냈어. 산후조리원 예약할 거라면서? 아, 어머니 안 주셔도 되는데. 감사해요. 감사하긴. 홀몸 아니니까 무리하지 말고 나중에 시간 될 때 너 좋아하는 소고기 사줄게.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새삼딸이 결혼할 때 산후조리원 비용을 선뜻 내준 안사돈이 대단했습니다. 몇백이 말이 쉽지 참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도 정씨 부부에게도 잘하는 예쁜 큰 며느리였기 때문에 그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낳았을 때도 기꺼이 내주었죠. 그런데 정씨의 아들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인 박지우는 30이 되어 결혼을 했습니다. 2살 연하의 며느리였습니다. 결혼할 때 다른 자식들처럼 신혼집 구할 자금도 보태주었죠. 그렇게 결혼 후 2달 뒤 며느리의 생일이었습니다. 너희 아빠랑 그 근처에 갈 일이 있어서 이틀 뒤에 희진이 생일이라며? 네, 그렇죠. 그래서 간 김에 너희랑 밥 한 끼 먹으려고 하는데 선물도 주면 좋잖아. 결혼하고 2달이 지났는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도 얼굴을 못 봐서 한 번쯤 봤으면 싶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녁 먹죠. 6시까지 갈게. 주소 알려줘. 밥은 밖에서 먹고. 네, 알겠어요. 아들도 흔쾌히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씨도 집들이 겸 가전제품을 선물로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오시잖아요. 그래. 6시. 아, 근데 그 약속 취소했으면 해서요. 뭐? 왜? 무슨 일 생겼어? 정씨가 묻자 아들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큰일은 아니고요. 장모님이 어디가 좀 편찮으신가 봐요. 정말? 어디가? 아, 그건 자세히는 모르고요. 그래서 가보게? 네, 아마도요. 네, 가봐야 할 것 같아서요. 아들은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지? 근데 그 선물은 저한테 송금해 주시면 제가 대신 맛있는 거 사줄게요. 안 그래도 아들에게 물어서 며느리가 뭘 좋아할지 물어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래도 사정이 있다는데 억지로 찾아갈 수도 없었고 생일이라는데 선물을 안 줄 수도 없었죠. 다소 찜찜한 기분으로 아들에게 2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나중에 둘이 외식이라도 하라며 말이죠. 그런데 아들을 만나기로 했던 다음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올케한테 뭐 했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황당한 딸의 말에 정씨가 되묻자 딸도 의아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올케 카카오톡에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알아? 뭐라고 적혀 있는데? 세상에서 숫자 들어가는 건 시금치도 싫다고. 시집살이 어쩌고 저쩌고 써 있는데 뭐? 나도 놀라서 엄마한테 전화한 거야.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냥 원래 오늘 지훈이네 집에 가기로 했었거든. 근데 친정에 일이 생겼다고 해서 취소됐어. 그것 때문인가? 정말로 그것 때문이라면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시집살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누구나 볼 수 있게 적어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싶었죠. 설마 자신이 알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지 또 부모 자식 간에 왕래 좀 한다고 그게 시집살이인가 기가 막혔습니다. 수시로 찾아간 것도 아니고 말이죠. 무언가 오해가 있는가 보다 생각했지만 바로 얼마 뒤 첫 명절을 지내고 나서 그게 오해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신에는 차례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집에서 간단하게 밥을 차려 먹고 말았지만 이제는 자식이 결혼했고 딸도 시집에 가봐야 하니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음식 차리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아들네와도 전날 저녁엔 외식을 했고 그날 밤에 헤어지곤 했습니다. 또 딸이 오면 딸네와 외식을 한 번 하고 헤어졌죠. 막내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첫 명절이었습니다. 아들 둘이서 며느리를 둘을 데리고 오니 집이 북적북적했습니다.
손주도 둘이 있었고 말이죠. 명절 당일 전날에 아들네가 모두 도착해서 근처에 있는 갈비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많이들 먹어. 네, 어머니도 많이 드세요. 식구가 늘어서 그런지 대가족 같은 느낌이 났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잠시 정신의 집에 들러 차를 마셨습니다. 이제 그만 가봐. 아들 둘 다 멀리 살지 않기에 차는 안 막히겠지만 그래도 내일 또 처가에 가려면 피곤할 것이었습니다. 첫째 아들네는 아이들도 어리고 말이죠. 첫째네가 주섬주섬 짐을 챙기는데 둘째 아들이 어쩐지 할 말이 있는 듯이 정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도 가야지. 네, 가야죠. 근데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뭐? 그러자 아들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은 첫 명절이라 왔고요. 다음부터는 명절에는 참석하지 않으려고요. 뭐? 큰아들도 큰며느리도 놀라서 싸던 짐도 두고 작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해요. 그럼 아예 안 온다는 거야? 네, 번갈아 가면서 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명절에는 아예 오지 않겠다는 아들. 왜 안 온다는 건데? 저희끼리 여행 다니려고요. 정씨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가만히 있던 남편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도 1년에 2번은 보는 게 좋지 않겠어. 다른 날도 아니고. 남편이 끼어들자 작은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자 작은 며느리가 입을 뗐죠. 솔직히 이게 좀 이상한 전통 같아요. 며느리는 시집에 먼저 오고 친정엔 나중에 가고. 그렇다면 친정부터 다녀오겠다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시집에서 며느리들은 일하고 남자들은 놀고 먹고요. 이상하잖아요. 기가 막혔습니다. 한 번도 일이라도 시켰으면 모를까. 밥은 밖에서 먹었고 차는 정씨가 준비했고 과일은 큰아들이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누가 피해를 본지 몰랐습니다. 자주 안 봐야 갈등이 없어요. 애둘러서 더 이상 왕래를 안 했으면 한다는 그 말에 정씨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선을 긋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이렇게 명절에 가족들 모두 모인 와중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나 황당했죠. 차라리 시집이 어쩌고 며느리가 어쩌고 하는 말 없이 둘이서 여행을 다니겠다고 했다면 정씨도 기분이 상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이렇게 당돌한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큰 며느리가 작은 며느리보다 나이는 많아도 크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두들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작은 아들이 한마디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무 서운해하지는 마세요. 요즘엔 다들 그렇게 한대요. 형도 괜히 형수 고생시키지 말고 다음부턴 둘이서 애들 데리고 여행이라도 다녀. 야, 박지훈. 그렇게 작은 아들 내외는 집을 떠났고 뒤늦게 정신을 차린 정씨는 거기서 한마디 해주지 못한 게 무척 후회가 됐습니다. 작은 며느리 말만 들어보자면 정씨 부부가 한없이 못된 시부모가 된 듯 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은연중에 서운한 일이 있었을까 싶었지만 섭섭한 일이 생길 만큼 만남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정씨 부부는 막내 아들네와는 교류가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싫다는데 굳이 정씨도 며느리를 볼 일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작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결혼기념일인데요. 이번 주에. 그러니? 네,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난번에 누나 결혼기념일 때는 돈 보내주셨잖아요. 크게는 아니어도 큰아들이나 딸의 결혼기념일마다 용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저들은 왜 안 챙기냐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좀 섭섭하네요. 편애하시는 것 같아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편애를 안 하게 생겼니? 엄마 아빠도 부모 챙기는 자식이 좋지. 너희는 집에도 못 오게 하고 명절에도 안 온다는데 너희 결혼기념일엔 돈만 보내라는 거야? 그게 아니고 공평하게는 해주셔야죠. 너희는 그럼 사돈네랑 우리를 공평하게 하니? 지난번에는 안사돈이 아프다며 집에 못 오게 했던 아들 며느리. 정씨가 아플 땐 전화나 한 통 없었으면서 말이 많았습니다. 혹시 명절 때 안 간 것 때문에 그러세요? 요즘엔 다들 그렇게 해요.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부모 자식이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하면 더더욱 너희 결혼기념일을 내가 챙기는 게 이상한 거 아니니? 결국 원하는 걸 못 얻어내자 아들은 크게 실망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쭉 아들네와 대면대면하게 지냈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반년도 채 되지 않아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희진이 임신했어요. 아이가 생겼다는 작은 아들. 정말? 정씨는 아들에게 섭섭했던 마음도 잠시 잊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긴 경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아들의 말에 기분이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근데 산후조리원을 바로 예약해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자리가 없대요. 근데 지난번에 형수 조리원 들어갈 때 엄마가 내주셨죠? 분명 좋은 일을 전했는데도 작은 아들이 말을 하니 괘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부모가 불편하다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받을 건 꼭 받겠다는 태도가 감탄스러웠습니다. 참 부모에게 받는 것에 익숙한 세대인 듯 했습니다. 아니, 세대가 그런 것이 아니라 막내 아들 내외가 그런 것인 듯 했습니다. 이건 결혼기념일이랑은 다른 거 아시죠? 정씨가 대답하지 않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해주실 거죠? 이건 안 주시면 진짜 서운해요. 형수 해줬으면 저희도 해주셔야 해요. 꼭 안 그러면 애를 못 볼 줄 알라는 듯한 말투였는데 그게 착각인지 아닌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정씨는 선뜻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힌 듯 헛웃음만 짓고 말았죠. 단번에 거절하지 못한 것도 다른 일이 아닌 손주를 낳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산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큰 일을 겪는 것인데 내 마음 서운하다고 며느리 마음에 평생 남을 상처를 주는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큰 며느리한테 준 만큼은 줘야지. 200만 원? 그래. 그것도 안 주면 사돈네도 뭐라고 생각하겠어. 어른이 좀 너그럽게 생각해야지. 요즘 사람들이랑 우리 생각이 같나. 그런가? 남편도 그건 내줘야 한다기에 정씨는 고심하다가 남편의 말처럼 큰 며느리만큼은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열흘쯤 뒤에 아들이 산후조리원에 계약금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벌써? 빨리 해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자리가 없어요. 남들 다 들어가는 조리원인데 그렇게 자리가 부족한가 싶었습니다. 계약금 50만 원 냈고요. 나중에 애 낳고 나서 잔금 주면 된대요. 계약금을 그렇게나 많이 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물었죠. 근데 총 비용이 얼만데? 그러자 아들에게서 들려온 대답이 경악스러웠습니다. 500만 원이요. 뭐? 얼마라고? 잘못 들은 듯해서 정씨가 다시 되묻자 아들이 아무렇지 않게 또 대답했죠. 500만 원이요. 아니 얼마나 있다가 오는데 조리원이 500만 원이나 해? 2주일이죠.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둘째를 낳을 때는 200만 원보다 더 비쌌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500만 원이나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무슨 산후조리원이 2주에 500만 원이나 해? 웬만한 사람 2달 월급이었습니다. 거기는 다른 데랑 뭐가 다르길래 그렇게 비싸? 그건 저도 모르죠. 시설이 좀 더 좋다고는 들었는데.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주니? 그럼 둘이라도 낳으면 1,000만 원이 든다는 소린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부 정씨에게 내라는 소리에 너무한다 생각했죠. 너도 성은이네처럼 200만 원 줄게. 네? 그럼 나머지 300만 원은요? 그건 너희가 내야지. 아니, 형수는 애 둘 낳았잖아요. 저희는 하나 낳았으니까 그거 합친 거만큼 주셔도 되죠. 너희도 둘째 낳으면 그만큼 또 줄게. 아니, 엄마. 진짜 전부터 왜 그러세요? 이미 예약했는데 어떡해요? 그렇게 비싼 곳을 예약해놓고는 무조건 달라 그러면 돼? 왜 자꾸 형네랑 차별하세요? 차별이라니. 너희한테 500만 원을 주면 그게 차별 아니야? 그런데도 아들은 며칠 동안 정씨를 들들 볶았습니다. 임신한 며느리가 서운해서 울고불고 한다며 말이죠. 그리고 하나만 낳고 둘째는 절대로 낳을 생각이 없으니 꼭 500만 원을 똑같이 달라고 했습니다. 아들과 통화할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돈이라도 맡겨놓은 듯이 구는 아들에게 화가 나면서도 큰 며느리네한테 준 만큼 줘야 그칠 것인가 생각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바로 얼마 전이 정씨의 환갑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점점 배가 불러오는 와중에 오랜만에 모든 식구들이 다 같이 모이기로 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요. 저희끼리 돈 모아서 드리기로 했어요. 두 분이서 좋은 데 놀러 가시라고요. 그래도 안 서운하시겠어요? 환갑잔치를 안 하는데 서운하지 않겠느냐는 큰아들의 질문에 정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운하긴 뭐가 서운해? 돈도 필요 없어. 그냥 다 같이 저녁 식사나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당일에 큰아들네가 예약한 한정식당에 다 함께 마주 앉았습니다. 명절에는 안 온다더니 그래도 엄마 환갑이라고 막내 아들네도 참석했죠. 서로 이야기꽃을 피우고 손주들과 시간도 보내니 이보다 행복한 순간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여기요. 큰아들이 흰 봉투를 꺼내 정씨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니, 돈 필요 없다니까. 그래도 받으세요. 그래, 엄마. 나도 여기. 딸도 봉투를 건넸죠. 그러자 며느리도 가방에서 흰색 봉투를 참 느리게도 꺼내서 내밀었습니다. 받는 사람도 기분이 묘해질 만큼 머뭇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아들이 며느리 옆구리를 쿡 찌르고 나서야 봉투가 정씨의 손에 넘어왔습니다. 봉투엔 각각 100만 원씩 들어있어서 총 300만 원을 자식들에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먹은 건 엄마가 낼게. 벌써 다 결제해놨어요. 아이고, 그럼 애들 용돈 좀 듬뿍 줘야겠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접시들이 점차 비워져 갔습니다. 아이들도 오래 있기 힘든지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죠. 큰 며느리는 애들을 데리고 잠시 밖으로 나갔고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도 화장실 좀 다녀올게. 다녀오시면 이만 일어나죠. 정씨가 화장실을 찾아 들어갔다가 나오자 큰아들과 남편도 다 같이 방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도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아들이 화장실로 향하자 남편도 그 뒤를 쫓았습니다. 이미 계산이 되었다기에 정씨는 먼저 식당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죠. 큰 며느리는 어딜 갔는지 보이질 않았고 주차한 근처에 작은 며느리와 아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분위기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500만 원은 확실히 주신다고 한 거야? 아, 주실 거야, 당연히. 당연히가 어딨어. 지난번에 안 주신다고 하시고 별 말씀 안 하셨다며? 그렇긴 한데. 주실걸? 아니, 진짜 확실히 좀 해. 근데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며느리는 다 같은 며느리 아니야? 왜 차별하신대? 그게 형수님이 아무래도 엄마한테 잘하고. 뭐? 그럼 나는 잘 안 한단 소리야?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형님이 자기 권리를 못 챙기는 거지. 그리고 솔직히 요즘 환갑을 누가 챙긴다고 100만 원씩이나 모아? 아주버님은 왜 우리 의견은 듣지도 않고 100만 원을 내라 그래? 그건 그렇지. 아까 봉투 드리는데 너무 아까웠어. 솔직히 우린 형님네에 비해서 받은 것도 별로 없잖아. 100만 원이면 식탁을 바꾸지. 듣고 있자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100만 원이 그렇게 아까운 사람이 500만 원을 덜컥 내놓으라고 했으니 말이죠. 자기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 아깝고 부모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 그냥 꽁돈인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즐거웠던 기분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어쩜 이렇게 최악의 환갑을 선물해 주는지 정씨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둘은 돈이 아깝네 어쩐네 하며 한참을 실랑이했습니다. 주로 며느리가 불만을 이야기하면 아들은 바보처럼 맞장구를 치고 있었죠. 며느리가 나쁜 사람 같지만 제일 나쁜 건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정씨의 뒤에서 큰 며느리의 목소리가 났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큰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씨를 바라보고 있었죠. 큰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리자 작은 아들 내외도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엄마, 놀란 듯한 아들의 목소리. 그 목소리마저 가증스러웠습니다. 정씨는 가방에서 작은 아들이 준 봉투를 꺼내 그 얼굴에다 던져줄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는
다시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준 거니까 100만 원은 고맙게 잘 쓸게. 근데 너희 산후조리원 비용은 스스로 내라. 200이고 500이고 줄 마음이 없어졌네. 네? 뭐라고요? 왜요? 갑작스럽다는 듯이 묻는데 그럼 그 소리를 듣고도 조리원 비용을 내줄 줄 안 모양이었습니다. 산후조리원비 내주는 것도 이상한 유행이고 이상한 전통 아니야? 너희 그런 거 싫어해서 명절에도 안 오잖아. 아, 그거랑은 다르죠. 뭐가 달라? 너희는 안 하고 싶은 건 안 해도 되고 엄마는 왜 다 해줘야 해? 방금 저희가 한 얘기는 그런 게 아니고 조금 서운해서. 뭐가 서운하다는 거야? 엄마도 엄마한테 잘하는 자식이나 며느리가 더 예뻐. 너희는 조금만 수틀리면 연락 안 하고 발길 끊고 그러잖아. 그래놓고 엄마 아빠는 서운해도 참아야 하는 거야? 아, 500을 어떻게 저희가 타네요. 참나? 너희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없이 애를 가졌어? 그리고 형편이 안 되면 적당한 대로 골라서 가야지. 내가 안 내주면 애도 못 낳겠네. 아니, 돈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대로 이상하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내래? 아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산후조리는 원래 친정엄마가 해주는 거라던데. 너도 엄마보다는 장모가 좋잖아. 대신 미역은 사다 줄게. 비싼 미역으로. 그러자 작은 며느리가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주 낳는 거잖아요. 네가 너희 애 낳지 내 애 낳니? 그러면 나중에 애기 안 봐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보고 싶다고 너희가 보여주기라도 하겠니? 포기한 지 오래야. 너흰 너희대로 그냥 살아. 나도 자식은 둘밖에 없다고 생각할 테니까 서로 안 하고 안 받는 게 더 좋지? 요즘엔 다 그렇다며? 너희는 너희가 바른 말만 하는 것 같고 늙은 부모보다 똑똑한 것 같지? 나중에 너희 자식들하고도 꼭 그렇게 살아라. 그새 화장실에 다녀온 큰아들과 남편도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남동생을 나무랐고 남편은 정씨를 차에 태웠습니다. 나 이제 지훈이네는 없는 셈 칠 거야. 그래. 아주 나쁜 놈들이야. 욕도 아까워. 마음 같아서는 이미 해준 집도 받아내고 싶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명의로 할 게 아니라 정씨의 명의로 샀어야 했을 거라고 후회했지만 그건 이미 어쩔 수가 없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10원 한 장도 작은 아들에게 흘러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다른 두 자식들에게도 안 주고 정씨 부부가 다 쓰고 죽는 한이 있어도 말이죠. 몇 달 뒤 딸을 통해서 막내 며느리가 손자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전화 한 통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걸려온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안 보고 사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정씨 부부도 더 이상 부모란 이유로 자식이 주는 상처를 견디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큰아들이나 딸과는 종종 왕래를 했지만 그마저도 전보다는 덜했습니다. 명절을 포함해서 1년에 3-4번 볼까 말까 했죠. 다른 자식들은 잘못한 게 없지만 막내 아들의 일을 겪고서는 크게 생각을 달리 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은 남의 집 식구가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또 내 품에 있을 때나 다 함께 가족이지. 이제는 서로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말이죠. 정씨 부부도 자식에게보다 서로에게나 신경 쓰자고 다짐했습니다. 결국 늙음하게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 테니까요.